네, 그러면 안경 렌즈 정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안경 렌즈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균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학적 정수가 클 것. 여기서 해당하는 광학 정수로는 굴절률, 아배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게 좋다고 했고, 아배수도 상이 선명한 게 좋기 때문에 아배수도 큰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배수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아배수와 색수차는 서로 반대니까 아배수가 크다라는 것은 색수차가 낮다라는 걸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빛 반사율이 적을 것. 또 요거는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빛 반사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 투과가 많이 되는 게 좋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종 수차가 적을 것. 그러니까 수차가 이제 뭐 구면 수차, 왜곡 수차, 뭐 비점 수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으면은 좋겠죠. 수차 부호는 아무래도 상위 선명도를 조금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각종 수차가 적을 것. 이런 게 이제 안경 렌즈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경 렌즈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었는데,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입니다. 그래서 유리 렌즈의 특징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리라는 게 석영과 달리 유리는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적인 배열 때문에 일정한 융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결합이 힘이 약한 것들이 먼저 깨지면서 서서히 이제 액체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는 게 유리이고, 우리가 이 유리에서 이제 구조, 그러니까 성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외웠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외워야 될 것은 렌즈를 구성하는 산화물에 대해서 조금 외워야 됩니다. 렌즈 구성하는 산화물이 첫 번째로는 이제 망목 형성 산화물이 있어요. 망목 형성 산화물은 글라스 산화물이라고도 하고 상성 산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으로 유리를 구성하는 산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목 형성 산화물은 이 산화물 단독으로 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로는 산화규소 혹은 뭐 산화붕소, 아니면 산화비소, 오산화인, 이산화게르마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목형성 산화물은 이것만으로 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그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두 번째, 수식산화물. 요거는 알칼리성 산화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망목형성 산화물과 반대로는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로, 단독으로는 유리를 형성할 수 없으나 이 유리의 물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광학정수, 아니면 물리, 아니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해주는 산화물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로는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산화칼슘, 뭐 산화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타 산화물로는 이제 뭐 청정제가 있고, 기타 산화물로는 청정제 혹은 착색제 혹은 산화철 뭐 이런 거. 산화철은 이제 적외선 흡수에 의해서 청색 뭐 이런 게 있었고,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 때 무신색이 되는지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렌즈, 그러니까 유리 렌즈를 분류하는 게 어떤 걸로 분류한다고 했냐면, 아배수와 굴절률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아배수에 대해서 일단을 나눴을 때 크라운 유리와 플린트 유리, 크라운 유리는 아배수가 55 이상이고요. 플린트 유리는 아배수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라운 유리보다는 플린트 유리가 아배수가 작고요. 그러니까 크라운 유리가 아배수가 크고 이 사이에 있는 50에서 55일 때의 아배수일 때는 이때는 굴절률로 인해서 두 개를 분류를 하는데 그 굴절률은 1.6보다 작을 때는 크라운 유리, 아배수가 50에서 55 사이일 때 굴절률이 1.60 이상이면 플린트 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가 유리 렌즈를 할 때 장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렌즈가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얇게 나오고, 그리고 내 마모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잘 긁힘이 잃지 않고, 그리고 뭐 열에도 강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조금 무겁고 잘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면 반사율이 조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 중에서 잘 깨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강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강화법. 그래서 이 강화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렌즈 적화법, 라미네이트법. 요것은 이제 렌즈 자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게 하는 느낌보다는 깨지더라도 덜 위험하게 깨지게. 그래서 뭐 깨진 파편 자체가 둔각으로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깨져도 그 붙여놓기 때문에 튀어나가거나 이런 게 없게끔 하는 이제 강화법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 강화법. 물리적 강화법은 우리가 이미 가공을 한, 안경테에 맞게끔 가공을 한 안경 렌즈를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 후에 굉장히 찬바람으로 이제 식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렌즈를 강화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렌즈가 두꺼운 거에 적합하기 때문에 안경 렌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 강화법은 열을 가해서 하는 강화법이기 때문에 열 강화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화학적 강화법. 요게 이제 안경 렌즈에 조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외워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학적 강화법은 이온 교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온이 서로 교환돼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온 교환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화학적 강화법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 질산칼륨액에 렌즈를 침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표면에 있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질산칼륨에 써있는 칼륨, 이 서로 교환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트륨보다 칼륨 이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칼륨 이온이 들어가면서 압축 응력이 생기고 렌즈에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교환을 하면서 하는 강화법이고, 촉진제로는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침지시켜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침지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빠른 속도로 되게끔 도와주는 게 이 산화아연과 산화마그네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강화법을 하는 이유가 렌즈가, 유리 렌즈가 잘 깨져서 강화법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잘 강화가 됐는지 알아보는 시험은 뭐가 있었죠? 강화 시험은 강구 낙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공을 렌즈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걸 보는 시험이고요. 이게 이제 유리 렌즈의 강화 시험과, 그러니까 렌즈의 강화를 시험하는, 렌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는 이 강구 낙하 시험이라는 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깨졌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유리 렌즈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플라스틱 렌즈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플라스틱 렌즈. 일단 플라스틱 렌즈. 플라스틱 렌즈도 이제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 플라스틱 렌즈와 유리 렌즈를 배우기 때문에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를 조금 비교하면서 외우면 쉬울 건데, 일단은 유리 렌즈의 단점이었던 무거운 거를 조금 보완하는 제품이 이 플라스틱 렌즈이기 때문에 가볍다. 그리고 유리 렌즈의 단점이었던 쉽게 깨지는 거를 조금 보완을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충격성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유리 렌즈의 단점이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장점으로 조금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단점.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렌즈에도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지. 첫 번째는 표면 강도가 작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면 경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 경도가 작고, 그래서 이게 쉽게 흠이 난다.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와 유리 렌즈를 봤을 때 표면에 스크래치가 조금 많습니다. 플라스틱 렌즈 자체가. 왜냐면 표면 경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굴절률 값이 작아서 두께가 두껍습니다. 근데 이 두께가 두꺼운 것은 유리 렌즈와 비교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유리 렌즈보다는 조금 두껍다.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가 안경테의 플라스틱 소재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크게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속성 수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경화성 수지.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를 배울 때 플라스틱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분자고, 그리고 3차원적인 망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큰 특징은 한번 이미 고체 상태로 굳으면 다시 가열을 하거나 어떻게 해도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게 좀 특징이었고, 기본적인 것은 이제 모노머에 열을 가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적인 망상 화합물이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상태로 굳게 되는데, 다시 냉각한다고 해서 액체 상태로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열 경화성 수지인데, 그 대표적인 안경 렌즈에서 대표적인 종류로는 CR39, 그리고 폴리우레탄 계열의 트라이백스가 있습니다. CR39와 트라이백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것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CR39. CR39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CR39는 어떻게라고 뭐 ADC 렌즈라고도 하고, 풀네임은 뭐 RLD 그릴 콜카보네이트 뭐 이런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 CR39라고도 하고 ADC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렌즈의 굴절률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굴절률이 1.498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될 거고, 아배수가 57.8, 그리고 비중이 1.32 정도로 이제 크라운 렌즈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유리 렌즈보다는 확실히 가볍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게 유리 렌즈보다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렌즈 중에서는 그나마 내마모성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한 4H 정도 되고 크라운 유리가 9H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마모성을 시험하는 방법이 이렇게 H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 렌즈보다는 내마모성이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뭐 자외선 차단도 조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열 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조는 주형 중압 혹은 주입 성형 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요거 제조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쓴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드와 게스킷. 몰드는 어떤 거냐면 렌즈를 규격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형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몰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몰드고, 그 몰드를 연결해주는 이런 게 이제 게스킷입니다. 게스킷, 요게 몰드.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몰드라는 것은 렌즈의 규격을 맞게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형 틀 같은 거예요. 틀.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이제 틀이죠. 큰 틀. 이게 이제 몰드고, 우리가 이 몰드를 통해서 전후며 곡률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몰드, 그리고 여기가 게스킷. 그래서 몰드 안에 이제 모노머를 채울 건데, 여기 안에 이제 모노머를 채우는 건데, 이 모노머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 몰드를 연결해 주는 게 게스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킷으로는 뭐 렌즈의 중심 두께, 그리고 뭐 모노머의 밀봉, 그리고 외부 이미지들이 혼입하지 못하게, 혼입 방지, 그리고 중압 수축을 보완하고 급격한 온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드와 게스킷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CR39 렌즈 제조 공정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외워야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CR39를 우리가 모노머를 막 이렇게 배합을 한 다음에 몰드와 게스킷도 연결하고 그 사이에 넣어서 이제 높은 온도에서 중압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빵을 이제 오븐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중압을 시키는데, 이런 중압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 응력 제고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조 공정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어닐링 과정. 이게 조금 중요한데, 어닐링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중압 과정에서 생긴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모노모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요거를 높은 온도에 있는 오븐 같은 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해서 중압을 하는데 2번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번 정도 이렇게 중압을 하면은 이 렌즈 내부에 응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어닐링 과정을 하고, 이 어닐링 과정이라는 게 중압 온도로 다시 가열을 한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냉각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 과정이 중압 과정에서 생긴 내부 응력 제거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CR39 렌즈를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트라이벡스. 우리가 이 트라이벡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이 트라이벡스는 방탄 소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탄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뭐가 좋아야 되겠을까요? 그렇죠. 내충격성이 좋아야 돼요. 충격을 받았을 때 렌즈가 잘 깨지지 않아야 되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내충격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 트라이벡스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굴절률이 1.53 정도 됩니다. 거의 뭐 크라운 유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아배수가 43에서 46. CR39랑 비교했을 때는 아배수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의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도 잘 견디고 좋지만 아배수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은 비중이 조금 중요한데 비중이 1.1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력 보정용 렌즈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라이벡스고, 기본적으로 내충격성도 굉장히 좋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가소성에 또 일단 배울 건데, 열가소성에 또 이제 방탄 소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PC 렌즈, PC 렌즈와 비교도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PC 렌즈를 배우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열 경화성 수지를 배웠고, 이제 두 번째 배울 것은 이제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분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가열을 하고 냉각을 하면 계속 유동성을 가지는 제품이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1차원적인 선상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렌즈에서는 대표적인 종류로는 어떤 게 있냐면 PMMA, 그리고 PC. 그러니까 PC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죠. 폴리카보네이트와 이제 PMMA. 그래서 PMMA가 이제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고, 먼저 배울 것은 PC. PC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요것도 가장 큰 특징은 방탄 소재예요. 그리고 국가고시에서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렌즈입니다. 왜냐하면 특징 자체가 너무 명확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PC 렌즈는 그 치수 안정성이 좋고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내충격성이 우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충격성이 좋은 안경 렌즈 소재는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이제 PC 렌즈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단점도 너무 명확합니다. 내 마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깨지진 않지만 굉장히 흠집이 잘 나요. 스크래치나 기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장단점을 갖고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은 열 가속성 렌즈, 플라스틱 렌즈다 라고 하면은 이제 PC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충격성이 우수한 렌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쓰겠어요? 충격성을 조금, 충격에 강할 때, 뭐 무태, 반무태, 혹은 고글, 이런 렌즈에서, 이런 안경테에서 이제 PC 렌즈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제조 방법은 사출 성형입니다. 그래서 PC 렌즈와 트라이백스를 제가 비교하는 거를 조금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PC 렌즈와 트라이백스를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수들 있죠. 뭐 아배수, 비중, 이런 거 자체는 트라이백스가 다 좋아요. 좋다라는 거는 아배수는 트라이백스가 높다라는 거고, 비중은 가벼울수록 좋은 거니까 비중이 트라이백스가 좀 더 가벼워요. 그리고 긁힘의 저항성, 그러니까 내마모성도 트라이백스가 좋은데 단 한 가지가 조금 PC 렌즈가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굴절률. PC 렌즈는 굴절률이 1.59 정도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백스보다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고도수에 조금 유리하죠. 렌즈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굴절률이 높은 거 빼고는 나머지 정수들은 트라이백스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 렌즈도 조금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는 이제 렌즈의 코팅이나 이제 착색 렌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